대충 알겠어. 아는 거 맞아. 뭐 그런 얘기야. 됐어. 자, 자기네가 이 책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책에 있는 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풀어보려고 그렇게 많은 내용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를 만들어서 드린 건데, 포물선 운동 파트요. 포물선 운동에 해당되는 몇몇 개의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봐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부교재 보시면 부교재에서 여기에 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마지막 단원일 거예요. 여기 4 중력장 내 운동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보여요.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 뒤쪽에 있어요. 중력장 내의 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력장 내 운동 그래서 여기 4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 1회차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1회차 보여요. 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이걸 연습삼아 한번 풀어보죠.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죠. 네, 펴두시면 거기가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1회차.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 맞습니다. 네, 해보세요. 열 문제예요. 새로운 친구들 들어 이번 주 다음 주가 교육청에서 집중 단속해서 심야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남지 말고 그냥 가세요.
10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안 써도 돼. 그냥 최고점의 높이만 구하면 돼.
2분 안에 완성 채점까지. 자, 채점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풀어서 진짜. 자, 채점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제이야 몇 개? 저 6개. 6개. 지은이 저 한개 맞았고 어? 하체 어허. 혜정이 신호 4개. 서유리 7개요. 윤건이 예원이 은수 자 볼게요. 자 꼬맹아 오늘 한 거 집에 가서 다시 풀기. 오늘 한 거 집에 가서 다시 풀기. 그래서 자 이거 처음에 풀 때요 맞다 틀리다의 개별 차이가 큰 건 지금 여기에도요 과학을 어디까지 하고 왔느냐가 다 달라요. 중학교 2학년 것만 하고 온 친구도 있고 물리 1을 한번 보고 온 친구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 맞았어? 이거 의미 별로 없어. 대신에 집에 가서 다시 풀어서 똑같은 시험을 다음 주에 봤을 땐 다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됐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선생님하고 물리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한 지 이제 2달 좀 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내신 기간 때문에 뭐 수업 빠진 거 사실은 수업 제대로 한 거 한 6주?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면서 고등학교 물리 문제를 저 혼자 잘 풀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배워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다 보면 지금은 역학이지만 전기 파트에 강한 사람도 있고 파동에 강한 사람도 있고 역학에 강한 사람도 있어요. 같은 물리라도. 그래서 집중해서 힘 잃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포물선 운동,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을 때 물체는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배우셨는데, 자, 이론적인 것보다 여러분들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을 원하는 겁니다. 과고, 영재고, 입시는. 자, 그러면 저한테 운동의 여러 가지를 배우셨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어요. 똑바로 던져 올려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연직 뭐라 그러지? 상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던져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운동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통칭해서 연직 운동, 이것도 그래프 그려봤었지. 이것도 있고요. 지금 막 배운 포물선 운동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으로만 들었던 등속 원 운동도 있어요. 그리고 진자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등속 원 운동하고 진자 운동은 영재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도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칠판에 6가지 운동을 써드렸어요. 이 중에 등가속도 운동이 몇 개 있을까요? 이 중에 등가속도 운동이 몇 개 있을까요? 4개, 2개, 3개, 몇 개? 5개, 몇 개? 자, 꼬맹아, 틀리는 건 괜찮은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나빠. 하셔야 돼. 몇 개? 제 6개? 또야? 몇 개? 은수? 5개. 자,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거 몇 개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답은 있어요. 말씀드릴 거예요. 기준이 뭐였어? 그게 더 중요해요.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줄어들고 증가하는 줄어들거나 증가하는 거. 그럼 너의 기준에 맞는 게 몇 번이었어? 1, 2. 그래서 그러면 너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를 볼 때 속도 변화량을 보는구나. 그죠? 네,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1, 2 봤어. 윤건이는. 자, 얘기해봐. 이름이 예화기였나? 그죠? 예화라. 너는 몇 개 있었어? 5개. 그럼 누구 빼고? 진자 운동 빼고는 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너는 판단해. 그치? 등가속도로 판단하는 너의 기준은 뭐야?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빠르기가 같은 시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는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면 등가속도야? 묻는 거야. 너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돼. 네,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면 등가속도 운동. 맞아? 자, 그러면 너의 기준에 안 맞는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 일정하게 얘는 뭐래? 얘는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뭐죠? 그렇죠. 그럼 얘는 너의 기준에 안 맞네.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네. 그럼 5개가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기준과 오류가 되는 게 없게끔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너의 기준이 분명하냐, 오류가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 게 과고와 영재고예요. 그래서 자, 지은아, 너 몇 개라고 했어? 저 2개 했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등가속도 운동인 줄 알고 그렇게 골랐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점점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까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4개? 4개?
그럼 네가 얘기하는 4개는 어떤 거 2개 빼고? 5, 6번 빼고. 5, 6번 빼고 등가속도 운동인 것 같아. 그죠? 근데 6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6번하고 4번하고는 비슷하니까 그럼 1, 2, 3번? 아니 1, 2, 3, 4를 하는 1, 2, 3, 4를 할 거야. 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늘려지면 돼. 그럼 봐. 얘 올라갈수록 속력이 뭐해? 느려져요. 느려지고 얘는 속력이 빨라져요. 얘는 느려졌다 빨라지는데 등가속도 운동 맞아? 왜? 그래, 근데 정말 같은 점점 빨라지고. 이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만들어낸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맨날 등가속도 운동을 그리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만 그렸습니다. 이것만 등가속도야?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게 즉 감소해도 등가속도인 거 아시죠? 결론은 뭐야? 그럼 어떠면 등가속도야? 기울기가 일정. 그쵸.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돼요. 일정하게 감소하든 일정하게 증가하든. 되겠어? 네, 그러면 등가속도야. 무조건 빨라지는 것만 등가속도는 아니야. 알겠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야. 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제2는? 저왜 5개. 너는 몇 번 빼고? 5번이요. 5번 빼고 나머지는 등가속도다. 왜요? 너의 기준은 뭐야? 저는 속도가 또 증가하는 줄.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증가하면 돼. 그치? 그러면은 얘의 속력이 일정하게 얘는 내려갈수록 뭐해져? 빨라져. 얘는? 내려져. 그럼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하는 건 확실해? 확실해?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건 확실해? 네. 확실해. 자, 이제 너 얘기해봐. 저도 5개. 5개. 몇 번 빼고? 5. 5번 빼고. 등가속도 기준은 너의 기준. 시간당 속도랑 속력 그래프가 기울기가 0이 아니고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지 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확실해? 일단 긴장동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르고 계단 자리 있을 때 가장 속도가 느리니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려봐, 손가락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시라고. 네가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데? 어디 붙일까요? 저기 붙죠? 네. 여기가 A, O, B입니다. 여기가 A, O, B입니다. 네가 그리는 생각은? 자,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렇죠? 이거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니.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달라. 근데 줄어드는 만큼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인 것이죠. 이게 가속도 플러스 2m/s 제곱이라면 예를 들어 이건 마이너스 2m/s 제곱이죠. 이 가속도가 같다고 할까요? 다르다고 할까요?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과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을 같은 가속도라고 할까요? 다른 가속도라고 할까요? 같은 이거 다르죠. 근데 그래서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은 다 같습니다. 그쵸? 여기 처음에는 몇 개를 골랐었는데 앞에 친구들 답변을 듣고 나니까 3개인 것 같아요. 3개. 너는 몇 번이니? 1, 2, 1,
얘네들이 3번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기준이 뭔데요? 일단 포물선 운동이랑 진자 운동은 중간에 한번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세 개가 해당. 그럼 얘는 왜 아니에요? 같은 속력으로 운동. 아, 얘는 속력은 등속이라서. 그럼 얘는 등속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쟤는 등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 자, 가속도 운동의 한국말이 뭐야? 속력을 더해진다. 가속도 운동의 한국말이 뭐야? 속도가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더해지는 아, 속도가 증가하는 게 가속도 운동이야? 속도가 바뀌는 운동이지. 네. 속도가 뭐야, 한국말로? 방향과 빠르기와 빠르기. 방향. 그래서 내가 뭐랬어?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다. 그럼 원수야, 얘 빠르게 안 바뀌지? 방향은? 그럼 등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가속도 운동이에요. 방향이 바뀌니까. 알겠죠? 되겠어? 자꾸 얘기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는 친구들이 얘기하면 그 친구의 오류를 자기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과학적 사고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얘기해봐. 태정이는 몇 개? 저는 5개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빼고요? 6번. 6번 빼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제가 묻는 건 등가속도 운동을 물어요. 아,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몇 명? 5번 빼고 5번 빼고 등가속도 운동. 너의 기준은 뭐니? 그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운동.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셔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는데? 머릿속. 시간. 그럼 이거 그려보세요. 이거 그려보세요. 이거 그 수직으로 할지 수평으로 할지. 왜요? 수평으로 하면 속력이 일정한데 수직으로 하면 바뀌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건이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수평 방향으로 얘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죠. 수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입니까?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됐어? 그러면 얘는 등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 중간 어딘가? 그 중간 어딘가? 됐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됐어? 등속도 운동은 무시해요. 나머지 변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 변하는 운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되겠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얘네들이 속도 변화가 일정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데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방법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게 분명하다면 등가속도 운동이 맞겠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가속도와 또 다른 방법. 물론 안 들려. 질량분의 알짜임이죠.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이걸로 판단합니다. 됐어. 그래프가 분명하게 제시된 게 아니고 또는 속도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는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꼬맹아, 등가속도 운동이기 위한 조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질량이 변하지 않고 뭐하고 있네요? 일정하죠. 그럼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기 위한 조건은
힘이 안 들려. 알짜임. 알자이메. 일정. 알자이메. 알짜임 운동하고 똑같아. 알자이미. 일정. 일정하다. 알자 힘은 뭘 봐야 돼? 힘은 뭘 가져? 방향. 방향과 크기. 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알자 힘의 방향과 크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야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물체의 운동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지랄 해도요. 됐어. 또는 백백을 돌아도요. 상관없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알자 힘의 크기도 방향도 안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 얘 떨어집니다. 얘가 떨어지는 내내 어떤 힘 받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아래. 아래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mg. 그래서 얼마입니까? mg. 얘 떨어지는 내내 받은 알자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뀐 적 있습니까? 그래서 등가속도입니다. 되겠어? 자, 얘 보죠. 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내내 무슨 힘 받습니까? 중력밖에 안 받습니다. 중력만 받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얼마 힘을 받습니까? mg입니다. 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입니다. 되겠어? 자, 얘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무슨 힘 받습니까? 네, 올라갈 때도 아래 방향, 내려올 때도 아래 방향. 맞습니까? 그리고 힘의 크기 뭡니까? mg입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확실합니다. 맞아? 네. 자, 얘요. 얘. 여기 갑니다. 무슨 힘 받습니까? 중력만 받습니다. 얼마입니까? mg입니다. 얘 한 번도 힘의 방향과 크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등가속도 운동 확실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되겠어? 자, 얘는요? 방향이 바뀌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얘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바뀌어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그렇다면 얘는 이 순간 운동 방향이 여긴 거 아세요? 그럼 그것과 수직한 힘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왔습니다. 얘 운동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그것과 수직한 이 방향이 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의 힘과 이 방향의 힘의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 여기 왔습니다. 순간 여기 왔을 때 속도가 제일 그래서 0입니다. 양 끝단에서 순간 속도가 0입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얘 무슨 힘 받습니까? 중력. 그럼 자유낙하 했어야죠. 바보들아. 네. 중력과 장력이라는 두 힘을 받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 두 힘에 됐어? 알자 힘을 구해야 물체가 받는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이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은 평행사변형 그래서 대각선이니까 이 방향으로 알자 힘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 여기 왔습니다. 무슨 힘 받을까요? 네, 중력과 장력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알자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방향이죠. 얘하고 얘의 힘의 방향 다릅니다. 등가속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물리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까? 저걸까? 그렇다면 너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겠어? 물리는 되게 심플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수업하면서 등가속도라는 단어 엄청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등가속도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칠판 애들이 5개는 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일정한 변화를 갖는 등가속도는 1번부터 4번까지만 등가속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등가속도입니다. 5번하고 6번은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가속도에 해당되는 4가지 유형을 다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책에 아이들의 그 나오는 순서는 되게 체계적이에요.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모든 운동을 다 배운 겁니다. 4가지. 자유낙하 운동, 연직 운동, 연직상발 운동, 포물선 운동, 싸그리다 등가속도 운동이니 얘네들은 등가속도 공식 3가지로 풀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공식 3가지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 얘네들을 배워보자 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자유낙하, 연직상반, 연직운동, 포물선 운동, 이게 여기 들어있는 거야. 얘네들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알겠어?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모르는 거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중력가속도는 9.8로 할 때도 있고 15로 할 때도 있고요. 중학교 3학년까지 내신 문제 풀 때는 뭐야? 9.8이다. 알겠어? 중학교 내신 풀 때는 9.8이야.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이라는 걸 해봐. 4번 해볼까요? 자, 꼬맹아.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1초당 속도가 얼마씩? 10씩 빨라지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무조건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되니? 5x? 아닙니다. 처음 힘이 있어. 됐어? 내가 그냥 손을 놓으면 0부터 떨어지는 거고요. 던져서 놓으면 그 속도로부터 됐어?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1초의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4번은요. 자, 연직 아래로 10의 속도로 던졌습니다. 자, 내가 탁 던져서 놓으니까 출발하는 순간의 속도가 10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지는 거야? 10씩 빨라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10씩이 아니고 얘는 9.8씩 빨라져 라고 생각하면 중력과 속도를 9.8로 주겠대요. 9.8씩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10이고요. 자, 내가 던진 후부터는 중력만 받고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됐어? 1초당 속도가 9.8씩 더 빨라져야 되니까 얘는 1초 지나면 19.8. 됐어? 2초가 되면 얼마가 되니? 29.6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그랬을 때 얘 뭐라 그랬습니까? 2초 동안 간 거리 얼마냐? 뭐 구하라는 얘기니?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구하라 그랬지. 근데 내가 간거리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물론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 평균 속도 얼마니? 19점. 네, 가운데 속도야. 됐어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19.8에다가 더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십시오. 넘어가죠. 자, 5번부터 10번까지 질문해봐. 5번이요. 자, 이제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드릴게요. 5번 또 10번. 안 들려. 6번. 5번, 6번, 10번 7번. 하나도 못 푸는 거야? 5, 6, 7, 5, 10. 자, 꼬맹아. 이거 7번은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림 그려봐, 7번. 자, 그래프 그려봐. 문제를 해석하는 게 물리라서요. 상황을 주면 그 상황을 그림과 그래프로 그려보셔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미연아, 거기 맨 밑에 있는 7번이가 그거 그리고 그리라고. 너네 지금 몇 번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7번 그래프요. 그랬어? 7번 그래프. 지금 누가 그리고 있는 거 볼 거야? 은수야, 나와서 그려봐.
답이 얼마일까요? 15. 자, 그렇게 푼 이유는 설명해 보세요. 자, 옆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볼게. 자,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물체가 처음 A 통과할 때 10m per 통과했고 B를 통과할 때는 20m per 통과를 했으니까 중간에 가속도가 10m per 가 붙었다는 건데 그러면 A와 B 사이를 지나갈 때 물체가 지나가는 거리가 1초여서 사이 거리를 10과 20으로 더하기로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의 출발 속도가 10이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왜 여기서부터 그리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10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할 때 속력이 10이고요. B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20인 거죠. 자, 그래서 이물체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던진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이겠죠. 자, 이때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면 10이에요. 우리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AT라고 그랬어요. 가속도는 10이니까 속도가 10 증가하려면 시간은 1초 걸렸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간거리는 뻔하다.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물체가 최고점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6번도 물어보셨는데요. 자, 이 공은 얼마의 속력으로 던졌니? 100m. 네. 자, 그러면 100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이 물체는 100으로 던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나 올라갈 때까지만 그려보라고요. 100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자,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프 그려보세요. 우리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들이 대다수라서요.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해야 돼요. 어디 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 그릴 때 저번에 이렇게 표시하는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셔도 되죠. 근데 주어진 상황은 처음부터가 아니니까 우리 주어진 상황만 그리죠. 맞아요. 그럼 시간도 생각해 볼래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잡은 사람들은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그럼 여기가 최고점인가요? 이거. 아. 시간. 자, 얘 중력과 속도 얼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얘는요, 10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는데 중력과 속도가 얼마냐면 10입니다. 근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초의 속력이 10씩 줄어요.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요, 항상 던진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오죠. 되겠어? 수직으로 던진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수직 방향으로 100으로 던졌고요.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0초 걸려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시면 그래도 그래프 잘 그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속도가 100이고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10초 걸려요. 자, 얘 평균 속도 얼마? 50이죠. 가운데 속도. 그죠? 50 곱하기 10 얼마? 5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어요. 자, 5번 올라갈게요. 일정한 높이에서 돌 A를 자유낙하한다. 자, A의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라. 자, A를 자유낙하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 얼마? 0으로요. 그래서
던졌다는 표시 없으니까 처음 속도 0으로 자연각합니다. A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십시오. 자 거기다가 내가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A가 낙하한 후 5초 후 됐어. B를 75의 속력으로 같은 높이에서 던져요. 그러면 5초 후부터 B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 그래프에 같이 그리십시오. 그래서 한 그래프 안에 A도 그리고 B도 그리는 거야. B의 처음 출발 속도를 얼마로 잡아야 되니? 네. 네, A는 쭉 떨어지고 있죠. A보다 위에다 그릴까? 아래다 그릴까? 자, A는 자연각하니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그렇죠. 그러면 A는 처음의 속도가 0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 떨어지는 물체들은 속력이 빨라져야 돼. 자, A가 5초일 때 속도가 얼마일까요? 50. 그렇죠. 근데 그 5초인 순간에 B는 75의 속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속도. 멋집니다. 알고 다 아네요. A의 가속도가 크니 B의 가속도가 크니? A의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 높아지지 않나? 중력 가속도. B는 둘 다 중력 가속도. 그렇죠? 둘의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둘의 뭐가 같아야 되니? 기울기. 그렇죠. 제가 그려볼게요. A는요. 처음에 0인 상태로 자연각하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예요. 이거 A입니다. 됐어. 5초 지난 후에 B를 던질 거란 얘기인데 5초 지났을 때 먼저 그려놓은 A 거를 보자. A는 5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입니까? 50이에요. 되겠어. 근데 5초의 순간에 B를 던질 건데 B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75예요. 그러니까 B의 속도는 훨씬 더 높은 75에서 출발합니다. 됐어. 그리고 떨어지면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요. 얘와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 같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괜찮아? 네.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도 맑게 알아들으시네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보죠. 조건 뭡니까? 여기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네. 원래요. 그래프는 그렸는데 꼬맹아 상황과 엄청 높은 곳에서 A를 자연각하해서 A가 5초 동안 이쯤 왔다고 치자. A가 여기를 지나고 있어. 속력이 50이야. 그러면 얘를 따라잡으려고 위에서 B를 세게 던진 거야. 75에 빠르게. 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둘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자, 근데 두 개가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부딪혔다고 치자. 무슨 말일까요? 그냥 A가 내려온 거리와 B가 내려간 거리가 어때야 되니? 자, 두 개가 만났다는 얘기는 간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같아야 둘이 충돌하죠. 그러면 충돌하는 시점이 여기라고 치자. T축. 됐어. 네. B를 던지고 나서 몇 초 지난 후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되겠어? B를 던지고 나서 부딪힐 때까지가 T초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5 더하기 T일 거야. 됐어? 이때 이제 충돌한다고 치자.
B를 던지고 나서 T초 지난 후에 부딪히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보면 5 더하기 T초일 때 부딪혀. 맞죠? 네. 자, 근데 부딪히려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같으면 되죠? 네. A가 그 시간 동안 간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맞아?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담으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삼각형이랑 유인된 평행사변 넓이가 같게 되는 것보다 작은 되지 않을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은 지점을 찾으면 되죠. 이해돼?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자. 되겠니? 자, 요거 간거리가 얼마일까? 125. 얼마? 125. 그러면 이게 125면 되는데 요게 얼마일까? 25.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 알죠? 높이 곱하기 윗변 이거죠? 그래서 네 2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5가 되냐? 5죠. 이거 5초 더 짓는 거죠. 맞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0초인 순간이에요. 괜찮아. 첫 번째는요. 그래프를 작도해라. 그리고 상황을 그림으로 해석해봐라. 됐니? 물리는 이거 두 개 봐라.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 풀 때요. 항상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5번, 6번, 7번에 대한 해설이 됐을까요? 자, 8번 설명 필요한 사람 손. 9번 필요한 사람 손. 자, 제이야. 최고점에 닿았을 때가 몇 초? 네, 그 넓이 구하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네. 자, 10번이요. 자, 하죠. 10번 하죠. 자, 오늘의 배운 하이라이트. 이렇게 가네요. 얘 각도가 몇 도라고요? 60도. 이 속도가 얼마라고요? 20. 그러면 우리 습관적으로 뭐부터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분해하고 싶으셔야죠. 그렇죠? 자, 수평 속도는 V 코사인 아니 V 코사인 세타 얼마일까요? 수평 속도 네 10입니다. 코사인 62 2분의 1이니까 되겠어? 수직 속도 얼마일까요? 10루트 3입니다. 됐어? A입니다. 자, 얘 몇 초 동안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죠? 던졌을 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는 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수직으로 10의 속도로 던져. 몇 초 동안 올라가? 네, 라고 하는 그 1초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되겠어? 수직 방향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직 속도가 10루트 3입니다. 중력과 속도는 10이고요.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3초입니다. 자, 그래프 그려.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수직 속도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수직 방향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은 수직만 보면요. 똑바로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수직 방향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습? 수직 방향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거 거기에 있는 8번 그래프 모양 나오죠. 그래서 8번에 해당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여기 시간이 몇 초? 루트 3초고요. 여기 출발 속도가 10루트 3이었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프 개형은 달라질 수가 없고요. 자, 했을 때 제이야. 아까 최고점까지 높이 어떻게 구한다고? 어디 면적? 몇 초까지? 이게 올라가는. 되겠어? 몇 미터니? 10. 네, 그렇다고요. 되겠어? 괜찮아? 뭐 배운 거 같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을 각각 하나씩 풀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등가속도 운동 한 회 더, 그 다음에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한 회 더, 이거 풀어오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되겠어? 하나씩 2회. 그래서 2회차를 하나씩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운동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등가속도 운동은 다 했습니다. 자, 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운동과 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과학자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뉴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다 그랬죠? 3가지 있습니다. 제1 법칙이 뭡니까? 반성 법칙. 제2 법칙이 가속도 법칙. 제3 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 되겠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제2 법칙에 해당되는 가속도 법칙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봐드렸어요. 제2 법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고요.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분의 받은 날짜입니다.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등가속도이기 위해서는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방향과 크기가 안 바뀌어야 등가속도다. 알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도 보여드렸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마지막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3번째 제3 법칙,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는데 모든 힘은 됐어? 모든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쌍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거 설명하는 게 뉴턴의 제3 법칙입니다.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뉴턴의 제3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쌍은 몇 개를 얘기합니까? 2개입니다. 한 쌍, 두 쌍. 그래서 한 쌍은 2개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힘은 항상 2개의 힘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부임입니다. 모든 힘은 항상 2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중 하나의 힘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를래 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힘을 나는 반작용이라고 부를래 이 얘기입니다.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 쌍으로 나타나는 두 힘을 부르는 명칭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명칭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체에다가 힘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늘 하는 거 누구한테 칠판을, 자,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고 하자. 그러면 나의 행위를 작용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 순간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깁니다. 동시에 생깁니다. 되겠어? 이 작용이라는 힘이 생기는 순간 동시에 반작용이라는 힘이 같이 생겨요. 작용이라는 힘이 생기는 순간 반작용이라는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반작용이라는 힘은 낯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시면 그게 바로 반작용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는 순간 여러분들 칠판이 누구를 손을 얼마? 10N의 힘으로 동시에 쳤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는 순간 칠판도 손을 똑같은 10N의 힘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관계를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우리는 모든 힘을 나타낼 때 뭘로 표현한다?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래서 저 그림에 화살표로 나타내는 연습도 기존 친구들 하셨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화살표를 그릴 때 약속했죠. 이거 어디다 찍는 거라고? 작용점이 뭔데? 힘을 받는 쪽이 받는 시작하는 힘이 이게 작용. 힘을 준 쪽, 받은 쪽, 받은 쪽. 네, 힘을 받은 물체에 찍는 게 작용점입니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작용점이 바로 요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을 준 방향입니다. 힘을 받은 방향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를 여러분들 노트에다 그려보십시오. 노트에 저 그림에다 그려보십시오. 자,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는 걸 화살표로 이 그림에 표시해 보시라고요. 윤건 나와서 빨리 표시. 자,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어요. F1의 힘, F2의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서 표현해봐. 자, 저 그림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F2가 틀리죠. 그렇죠. 원칙이 안 맞죠. 자, 작용점을 어디다 찍으라고 그랬어요? 힘을 받은 물체에 찍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작용은 힘을 누가 받은 거니? 그러니까 칠판의 작용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F1의 힘인 게 맞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F2의 힘은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네, 힘을 받은 애가 손이잖아요. 그럼 손에다 찍으셔야죠. 이렇게 되죠. 이게 F2고요. 되겠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반드시 다른 물체에 작용합니다. 같은 물체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합력이 얼마입니까? 합력 얼마입니까? 정신 차려라. 10이다. 자, 합력은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 물체의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렇게 작용하는 두 힘이 있다고 치자. 이거 A, B. 자, 가가 받는 알자 힘은 얼마입니까? 0. 이건 0이죠. 왜? 알자 힘은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 합성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칠판하고 손바닥이 같은 물체 아니죠? 그럼 이 두 힘을 합성할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절대로 합성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인데 합성했더니 합력이 0이야. 합력을 0을 만드는 두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 힘의 형 관계의 두 힘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A와 B는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입니다. 됐죠?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입니다. 힘의 평형 관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책상 위에 꽃병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꽃이 꽂혀져 있어요. 자, 여기가 책상이고요. 책상은 당연히 지구 위에 있습니다. 됐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자, 꽃병 무슨 상태입니까? 정지 상태라면 꽃병이 받는 알자 힘은 0을 만들어 보죠. 자, 꽃병이 첫 번째 받는 힘. 중력이라는 걸 저렇게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불러요.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해볼게요. 되겠어? 자,
이 순간 이 힘에 뭐가 생겨야 되니? 반작용이야. 불러요. F2. 꽃병이 꽃병이 지구를 지구를 10N 10N의 힘으로 뭐한다? 당긴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반드시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 게 물리입니다. 이 두 개를 그림에다가 작용점을 찍어볼 거예요. 됐어. F1 어디다 작용점 찍어요? 꽃병이요. 됐어. 지구가 꽃병을 당기니까 꽃병에 작용점 찍고요. 지구가 당기니까 지구 방향으로 화살표 하셔야 되는 게 F1입니다. 되겠어? F2 어디다 작용점 찍을까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다 작용점 찍어서 꽃병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F2라고 하는 힘이 되고요. 이렇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그 물체가 받는 우리는 중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러면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말 잘 듣는 꽃병은 지구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꽃병은 내려가려고 나 내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꽃병이 책상을 누릅니다. 비켜! 자, 내려갈 거야! 라는 힘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F3라는 힘이 생깁니다. F3는 꽃병이 책상을 10N의 힘으로 뭐합니까? 누릅니다. 됐죠? 그러면 이 힘에도 뭐가 생기는 거니? 반작용이 생겨요. 이 힘의 반작용 어떻게 합니까? 불러. 책상이 꽃병을 10N의 힘으로 뭐합니까? 밀죠. 자, 이걸 화살표로 찍으면 첫 번째 F3는 작용점 어디다 찍습니까? 책상에 찍죠. 됐어. 자, 책상을 누르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F3의 힘을 꽃병이 줍니다. 됐어. 자, 이거의 반작용. 네, 꽃병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책상이 미니까 밀리는 이 방향으로 F4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꽃병아 이렇게 꽃병처럼요 책상 위에 바닥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는요 무조건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큼 무조건 바닥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바닥은 무조건 물체를 뭐합니까? 밀어 올립니다. 됐어? 물체가 놓여있는 바닥이 그 바닥과 90도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 올리는 이 힘을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수직인 방향으로 밀어 올려요.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그걸 대문자 N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꽃병에 꽂혀있는 작용점 몇 개입니까? 자, 2개죠. 합력이 얼마입니까? 그래서요. 꽃병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직항력과 중력이 힘의 평형관계를 만듭니다. 맞아요. 수직항력과 중력이 힘의 평형을 만들어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보세요. F1과 F4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OX. X죠. 왜요? F1과 F4는 합력을 구할 수 있는 힘이죠.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되겠어? 여기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같은 색깔로 그려놨습니다. 보이니?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이죠. 이 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고 합력을 0을 만드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힘의 평형관계의 힘과 작용, 반작용의 힘을 구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다음 주에는 힘까지 묶어서 계속 테스트 봐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어? 괜찮아? 할만해? 집에 가서 요번에 풀었던 25문제예요. 꼭 다시 보셔야 되고요. 되겠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